이번 영상에서는 2017년 개봉한 영화 조몬복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몬이라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는 빈센트라는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입니다. 조몬은 여동생의 웨딩드레스를 사러 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오랜 친구인 무주탁, 모석을 만났고 무주탁은 조몬을 초대하여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모석은 자신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며 요만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몬은 그의 가족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없고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가 사업을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요만은 결국 모석과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여동생의 드레스를 잊어버렸습니다. 조몬은 집에 늦게 돌아와 여동생과 아빠에게 늦게 돌아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조몬은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요구에 실증이 나서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친구 가게에 가서 하나를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조몬은 신이 나서 자전거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청구서가 나왔을 때 돈이 너무 많아서 조몬의 아버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조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버스 운전사 일을 시켰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몬은 즐겁게 해냈고 버스 승객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조몬은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잘 못해서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장이신 그의 이모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조몬은 삼촌에게 꾸중을 들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교회에서 조몬은 캐서린이라는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 요만의 여동생 레일리는 캐서린이 두바이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의 딸이자 외동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조몬의 삼촌은 조몬과 캐서린이 결혼하면 가족이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조몬의 삼촌은 캐서린의 차 뒤에 차를 주차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 요만은 레일리를 픽업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도착했고 레일리는 캐서린을 그들과 함께 가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런 다음 레일리는 요만에게 남편을 만나기 위해 카페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레일리는 요만과 캐서린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요만과 캐서린은 잘 지내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요만의 아버지 빈선트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파트너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빈선트는 자신의 옷가게를 요만에게 넘겨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빈센트는 조몬이 자신에게도 알리지 않고 옷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선트는 또한 프로젝트 토지에 건축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파트너에게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고 빈센트는 가난해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가족의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고 결국 그의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빈센트를 체포하러 왔지만 빈센트의 조수인 나부니는 빈센트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 빈센트는 친구가 너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빈센트를 구하기 위해 비난을 받았다. 그날 늦게 빈센트는 절망감을 느꼈고 요만은 은행이 집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라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몬이 임대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다음날 아침 모석은 빈센트를 위해 커피를 끓여 요만의 오토바이와 그의 아버지가 준 옷가게를 팔아 얻은 돈으로 요만과 모석이 함께 지은 의류 공장으로 그를 데려갔고 빈센트는 요만이 독립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공장에 사람들이 모석에게 빚진 빚을 추심하러 왔고 요만은 모석이 사업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이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조몬은 공장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요만은 모석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요만은 모석과 대결하여 그를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조몬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몬은 부유한 형제자매들을 방문했고 그들은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조몬은 그의 형제자매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과 상속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몬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캐서린은 조몬이 그리워서 전화를 걸었고 조몬 가족의 고민을 듣게 되었고 캐서린은 조몬을 위로하기 위해 조몬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의 어머니는 조몬이 파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몬을 좋아하지 않았고 딸과 외동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요만은 논쟁을 듣고 캐서린과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만은 더 이상 캐서린에게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조몬은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오랜 친구를 만났고
그의 친구는 조몬이 공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몬이 일을 시작했고 조몬은 공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며칠 후 조몬의 형수는 그에게 몰래 돈을 보냈고 그와 그의 아버지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아버지를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조몬은 매우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요만은 모석을 보고 처음에는 그를 피했지만 나중에 모석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요만은 모석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석은 요만에게 그의 새 회사에 대해 말하고 재정적 약속 없이 요만에게 그와 파트너 관계를 맺도록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빈센트는 담배를 사러 갔지만 원하는 담배 종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페루말이라는 남자가 그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도중에 퍼루멜은 자신이 재단사로 일했지만 고객을 잃은 후 가게를 닫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퍼루멜을 불쌍히 여기고 퍼루멜에게 요만의 공장에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빈센트는 요만의 상사가 파산했기 때문에 공장이 매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빈센트는 매우 슬프고 실망했지만 페루말은 그를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저녁에 조몬이 집에 돌아왔을 때 빈센트는 공장에서 거짓말을 한 조몬을 때렸습니다. 조몬은 사과하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는 요만이 더 일찍 그에게 말하여 더 저렴한 숙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화해하고 서로 포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여전히 만족했습니다. 조몬은 더 열심히 일했고 빈센트는 조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모석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후 요만은 소규모 회사인 M&J 가어먼츠와의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섬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몬이 회사에 더 일찍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몬의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몬은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회사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요청했지만 대리인 바이데이는 조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몬은 관리자에게 가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관리자를 설득했습니다. 요만은 소규모 회사의 모든 재정적 책임을 맡았으므로 모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조몬은 버스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조몬은 무주탁에게 물품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버스가 자주 늦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무주탁이 동의하지 않아 조몬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버스에서 조몬은 섬유회사의 대리 베이데이를 만났습니다. 조몬은 잠이 들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여행이 지연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몬은 이전에 아버지의 버스를 운전했던 것처럼 버스의 통제권을 갖게 되었고 조몬은 음주운전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조몬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조몬은 자신의 공장을 위해 시장에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몬은 페루말을 만났고 페루말은 조몬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제안했습니다. 요만은 베데이가 퍼루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베데이는 저녁을 준비했고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 밤 조몬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바이데이는 그와 동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퍼루멜은 빈센트를 봉제 공장에서 일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빈센트는 요만이 그에게 담배 살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요만, 모석 및 베데이는 카페에서 놀고 있었는데 베데이는 누군가로부터 베데이에게 빚을 제때에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만과 모석은 파트너십을 수락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첫 번째 사업 수익으로 돈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베데이는 요만의 돈으로 빚을 갚고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퍼루멜은 빈센트를 초대했고 베데이는 요만을 초대했습니다. 파티에서 빈센트와 조몬은 서로 모르는 척했다. 며칠 후 조몬은 고객의 주문을 받기 위해 봉제 공장을 방문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고 짜증이 난 그는 아버지를 만나 왜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빈센트는 담배를 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몬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조몬은 아버지에게 수입 담배 한 갑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몬이 아버지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전에 아버지에게 담배 살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밝힐 때까지 기뻐했습니다. 빈센트는 조몬의 걱정에 감동해 담배를 버렸고
빈센트는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베데이는 그녀의 관리자로부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한 프랑스 고객과 관련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빨리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연구 목적으로 인도 전통 의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은 그들의 지원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요만의 사업과 협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객은 요만에게 그의 제품을 프랑스로 수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조몬은 이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몬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조몬은 작은 마을의 생산지를 방문해 협업을 제안했다. 그는 프랑스로 물품을 수출한 후 노동자들에게 넉넉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동의했고 성공적으로 생산을 마치고 수출에 성공했다. 그들의 발전은 은행을 기쁘게 했고 은행은 사업 확장을 위해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조몬은 마을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의 집과 기타 압수한 자산을 다시 사들여 수익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했던 옛집으로 돌아가던 중 빈센트는 조몬이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집에 도착하자 빈센트는 온 가족을 모아 조몬의 성공을 축하했고 가족의 재산을 되찾은 조몬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조몬은 아버지에게 아침에 함께 운동하자고 부탁했고 빈센트는 같은 땅에 사는 페루말뿐만 아니라 바이데이까지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그것은 모두 조몬의 계획이었다. 조몬은 바이데이와 연애 중이고 곧 결혼할 예정이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